누군가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그 비밀은 단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파는 가족을 휘청이게 했고 사랑을 갈라놓았으며 평범한 일상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8화 그날의 밤. 장미애는 오랜 세월 마음속 깊숙이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죄였고 동시에 용기였으며 무엇보다도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엄마, 설마 정말이야? 장미의 입에서 강수가 내 아들이야 라는 말이 흘러나오던 순간 독고세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믿어왔던 가족의 형태, 사랑의 기준, 인연의 굴레가 모두 아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미의 남편 독고탁. 도청장치 속에 녹아있던 그녀의 고백은 그날 밤 병원에 실려가는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한켠. 독고탁은 심근경색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다음 발작이 오면 다시는 의식을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킨 이는 다름 아닌 장미애였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지켜야 했던 비밀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 그녀 앞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한편에서는 또 다른 사랑이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오천수와 강소연. 이미 끝난 줄만 알았던 그들의 관계는 강소연의 뻔뻔한 귀환으로 다시 불을 붙이기 시작했죠. 천수씨, 다시 시작하자. 우린 끝난 사이가 아니잖아. 이제 와서? 넌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였어. 강소연의 속셈은 단순했습니다. 내 연남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다시 돌아올 구멍을 찾다. 오천수가 그리워졌던 것이 아니라 그가 지닌 안정감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오천수의 마음은 편의점 주인 문미순에게 향해 있었고 그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소연이 문미순의 집까지 들이닥쳐 난동을 부렸을 때 문미순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 놔줘요. 내가 20년 먼저 알았어요. 이 사람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여자의 싸움은 과거를 향한 미련과 현재를 지키려는 의지가 부딪히는 충돌이었습니다. 결국 강소연은 상처만 남긴 채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마광숙과 한동석의 사랑 싸움도 한 고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잠시 쉬라는 동석의 제안에 발끈했던 광숙. 그녀는 시동생들의 엉뚱한 참견 속에서 다시 자신의 감정을 되짚게 됩니다. 사랑 싸움 맞네. 둘이 진짜 부부였네. 형수님, 형님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형님 테스트 하나만 통과해보세요. 결국 마광숙은 한동석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포옹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거대했습니다. 나이 들어 싸우니 힘에 부치네요. 이제 싸우지 말아요. 그래요. 나 괜히 예민했어요. 당신이 날 위하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화해는 독수리 형제들에게도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강수. 그는 어느새 형제들의 편에선 외톨이가 되었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자신을 버린 사람들과 이제 와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청기 속 장미의 음성을 들으며 오강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버렸던 아들, 이제 와서라도 품고 싶었어. 하지만 너무 늦었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말할 수가 없었어. 그 음성에 오강수는 무너졌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을 동시에 가장 그리워하고 있었던 자신을 마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직접 마주하자. 진실을 피해 도망치는 건 이제 그만이야. 그렇게 병원으로 달려간 오강수. 의식을 잃은 독고탕 옆에서 장미애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의 이름을 다시 말합니다. 강수예요. 엄마, 저예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봐요. 그 순간 독고탁의 심장 모니터에서 삐하고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강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 그는 온 힘을 다해 독고탁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해요. 아무리 미웠어도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하지만 독고탁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그날 밤 그는 다시 깊은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신라주주 안팎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회장 독고탁 퇴진 이사회 소집이었죠.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 회장 자격 없어요. 직원에게 트로피를 던져 피를 흘리게 했고 집에 도청장치까지 설치하며 가족을 감시했어요. 그렇게 독고탁은 사실상 모든 권한을 상실했고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오강수. 내가 회장을요? 아니에요.
전 그냥 가족을 다시 품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독고세리는 단호했습니다. 형, 아니, 오강수 씨. 이제 우리 가족은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회사를 당신이 지켜줘야 해요. 창문 너머로 흐릿한 빗방울이 내리고 장미애는 홀로 병실 앞복도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고 사진 속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타기 아빠가 떠나던 날, 그날도 이런 비가 내렸지. 그녀의 회상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장미애는 시골 기찻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 곁에는 무거운 여행 가방 하나와 기차역을 향해 등을 돌리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에는 지금의 독고탁이 끼고 있던 반지가 희미하게 빛납니다. 혼수 상태의 독고탁은 여전히 꿈결 같은 미소를 머금고 누워 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데 병원 간호사가 말합니다. 환자분이 수술 전에 꼭 전해달라고 남긴 편지예요. 가족들에게 편지를 펼치는 순간 화면은 어둡게 전환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지만 오강수와 장미애의 표정은 점점 굳어갑니다. 한편 오범수와 세리는 다시 갈등에 휘말립니다. 세리가 재입사한 방송국에서 전 남자친구이자 유명 PD인 나도진이 등장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냥 업무상 연락일 뿐이야.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는 일? 방송사 쪽 일 다 정리하겠다고 했던 내가 왜 다시 그 남자랑 일해?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흔들리는 기척. 세리는 오범수를 향해 외칩니다. 나 당신 때문에 나를 잃는 기분이 들어. 당신을 사랑하는 게 점점 고통스러워져. 오범수는 세리의 말에 굳은 얼굴로 집을 나섭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독고탁에 입원한 병원. 같은 시각 강소연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과거 자신에게 부동산 사기를 쳤던 내연남. 그래도 내 덕에 너도 잠깐이나마 화려하게 살았잖아.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강소연은 그의 앞에 서류 한 장을 꺼내놓습니다. 그것은 오천수 명의로 위조된 거액의 대출 계약서. 남자의 눈이 커집니다. 이건 무슨... 미쳤어? 같이 지옥 가자는 얘기야. 나만 당할 순 없잖아. 이윽고 강소연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전화는 문미순에게 걸려있고 화면은 그 즉시 미순의 편의점으로 전환됩니다. 미순은 진동하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일순새파래집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강소연의 음성. 문미순 씨, 아직도 내 남편이 당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끝장 봐요. 그 말과 동시에 편의점 앞에는 검은 차 한 대가 멈춰서고 낯선 남성 둘이 내립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미수는 의심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다시 병원에서 장미애는 독고탁이 남긴 편지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짧지만 절절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강수야,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너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지켜보는 엄마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장미애, 미안해. 널 사랑하면서도 끝까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장미애는 편지를 움켜쥐며 속삭입니다. 당신 이제야 말하는 거야? 왜 이제야? 그 순간 뒤늦게 병실을 찾은 오강수는 엄마의 흐느낌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장미애의 등 뒤에 조용히 앉습니다. 말 대신 장미애의 손을 조용히 잡는 오강수. 그 시각 편의점. 문미수는 자신을 위협하려는 낯선 남성들에게 둘러싸인 채 묵묵히 전화기를 듭니다. 그녀가 누른 번호는 오천수. 오천수 씨, 지금 잠깐 시간 되세요? 아니, 그냥 마지막일 수도 있어서요. 오천수는 전화기 너머에 떨리는 목소리에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그는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강소연과 남성들 사이에 서 있는 문미순을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강소연. 이제 그만해. 언제까지 이러려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잖아. 이제는 당신 차례야, 오천수. 그 말과 동시에 강소연은 위조된 대출 서류를 경찰에 넘기려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미순이 소리칩니다. 내가 했어요. 그 서류 내가 만들었어요. 순간 정적. 강소연조차 당황한 듯 멈칫합니다. 오천수는 놀라 문미순을 바라봅니다. 미순 씨, 무슨 소리예요? 사랑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오천수 씨를 망치는 걸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요. 문미순의 거짓 자백은 강소연의 계획을 무력화시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단 조사를 유보하고 돌아가고 강소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이대로 끝날 것 같아? 강소연은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만 그곳엔 서로를 바라보는 오천수와 문미순의 모습만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수리 술도가 마당. 오 형제는 모두 모여 있습니다. 오흥수는 불판에 고기를 구우며 말합니다. 이번엔 진짜 많이 흔들렸지만 이렇게 다시 모인 걸 보면 우리 가족 진짜 즐겨.
즐겨도 너무 즐겨.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건 분명해졌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 가족은 지켜야 해요. 그 순간 멀리서 한동석과 마광숙이 나란히 걸어옵니다. 한동석은 짐짓 무표정한 얼굴로 말합니다. 형수님 사랑 테스트 오늘 발표하시죠? 마광숙은 피식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요, 동석씨. 테스트 받아줄게요. 근데 이 사람은 패스야. 이미 마음으로는 합격했으니까.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는 가운데 평온한 순간. 하지만 그 순간 오범수의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 너한테 마지막 경고야. 세리, 절대 놓치지 마. 오범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보다 곧 세리를 찾아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 시각 방송국 앞. 세리는 나도진 PD와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끝내